여러분, 제가 우려했던 일이 생각보다 좀 빨리 터졌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많은 국회의원들과 법관들, 법원의 판사들 할 것 없이 정말 이 나라가 개중공의 소나기에 넘어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큼은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나 봅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제 챗GPT 같은 AI 프로그램을 국내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로 일단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같은 데서 내리도록 조치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딥시크가 우리나라에서 좀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내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이나 어플이 아닌 웹을 통해서 사용하는 건 여전히 가능한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그것마저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들이 딥시크 서버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 틱톡 어플을 만든 모 회사 바이트댄스라는 이 회사의 서버로도 동시에 전송이 됐다는 게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는 제3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딥시크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할 때 이 키보드 사용 패턴까지 수집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를 칠 때는 스마트폰을 쓸 때보다 상대적으로 오타도 적고, 사람마다 키보드를 치는 패턴이 물론 있겠지만 그 패턴을 가지고 어떤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손가락 두께도 다르고 또 이 손놀림의 어떤 운동 신경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주로 내는 오타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를 치면 반복적으로 나는 오타들이 있어요. 이거를 습관을 잘 고치려고 해도 손가락이란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막 카톡하고 이런 거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컴퓨터로 하면 뭐 3초, 5초 만에 타이핑 칠 거를 막 10초, 15초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웬만하면 차라리 통화하는 게 좋지, 답답해가지고 잘 이게 좀 할 때마다 좀 불편해하는데, 어쨌거나 딥시크는 이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마구잡이로 수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논란이 커지자 딥시크 쪽에서는 키보드 입력 패턴 수집은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다른 거를 수집할지, 키보드 패턴을 수집하는 방법을 숨겨가지고 수집하고 있을지 뭐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뭐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 한국 이 딥시크 중단에 대해서 안보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삼지를 않길 바란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얘네들이 직접 나서서 발작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어플이라는 게 아주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들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딥시크 어플은 정치 성향을 갖고 있죠. 요 스크린샷 제가 예전에 한번 잡아놨었는데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테스트 한번 해보셨던 거예요.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딥시크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언급들은 딥시크가 피하거나 막혀있다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니 정작 지들 어플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정치화되질 않길 바란다. 역시 이 공산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역시 공산당의 내로남불은 그냥 본성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중국을 보이콧하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죠. 그렇지만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에 떠들썩할 때도 저는 사실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아닌 다른 데서 만드는 챗GPT라든지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어플들과 그 다음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 많이 있죠. 애플도 그렇고. 그러면 얘네들은 안전하고 괜찮은 거냐? 뭐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뭐 어디는 믿고 어디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끊으려면 우리는 이제 핸드폰도 쓰면 안 되고 컴퓨터도 쓰면 안 되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주방 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쓰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방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도 주방 칼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과연 친해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딥시크라든지 샤오미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칼이 없으면 다칠 일이 아예 없겠지만 칼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위험도가 낮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힘내서 모두가 함께 체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싸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